주요 정당 대선 후보들의 제주 핵심 공약을 알아보는 연속 대담 순서입니다. 오늘은 고은실 정의당 제주선대위 상임공동대책본부장과 심상정 후보의 제주 공약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저희가 질의에서 받아본 심상정 후보의 이제 5대 공약을 좀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 제시한 게 기후부지사 임명이더라고요. 이게 어떤 계획입니까? 예. 그 기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입장에서 보면 저희 정의당은 대통령 선거 제1강령으로 기후위기를 뽑고 있습니다. 그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제주도를 환경수도로 지정을 하고 거기에 기후부지사 제도를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제주에서 과거 한때 환경부지사를 둔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에 맞는 역할을 했느냐에 대해서는 또 여전히 의문인데 예. 그럼 기후부지사를 둬서 뭐 달라질 게 있을까? 이런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전에 환경부지사는 어떤 면에서 보면 무늬만 존재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어떤 면에서는 난개발을 어떤 포장하기 위한 뭐 그런 존재였다고 생각을 하면 이 기후부지사는 기후부지사 밑에 기후의회 제도를 두고자 하는 거고요. 네. 그렇게 해서 도정 운영의 어떤 기본적인 것들을 변화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후위기 대응이라든지 환경보존, 재생에너지 사용이라든지 난개발 억제 등에 대해서 이 실질적인 비전과 실행 계획을 세울 예정이고요. 유사한 모델은 영국의 기후의회라든지 프랑스의 기후시민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의 환경부지사의 역할하고는 완연하게 네. 다르다. 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두 번째 공약을 보면 책임 돌봄으로 사회 일자리 창출이거든요. 근데 네. 특히 제주는 그 맞벌이 부부 비율이 전국 1위인 만큼 어떤 좀 제주 특성에 맞는 좀 특화된 돌봄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그런 정책이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어쨌든 통계청에 따르면 제주 지역의 이제 맞벌이 비율은 말씀하신 것처럼 60.4%예요. 그만큼 이제 전국에서 가장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럼에도 이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 여기에 맞는 돌봄은 그닥 보여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는 읍면동과 이제 리를 포함해서 책임 돌봄을 마을에서 하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일자리를 한 15,000자리 정도 생산할 예정입니다. 네, 마을 단위의 돌봄이다라는 예. 말씀이시고 세 번째가 무상버스 도입, 버스 공영제를 위한 버스 공기업 설립이거든요. 네네. 네, 그럼 어떤 계획인가요? 어쨌든 지금 버스 준공영제가 되면서 1,000억이 넘는 혈세가 버스 회사에 투입을 되고 있지만 도민들은 이 서비스에 대해서 만족도가 낮다라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버스 공영화로 해서 여기에다가 공사를 설립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시겠지만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버스 회사가 사모펀드로 넘어갔고 세금으로 어떤 펀드 투자자들의 배만 불리는 꼴이다. 그래서 공기업을 설립을 해서 서비스의 질도 높이고 기업 경영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뭐 결국에는 무상버스를 방점으로 둔 건데 네. 뭐 아시다시피 현재 제주에서는 버스 준 공영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말씀해 주셨잖아요. 지금 들이는 돈에 비해서는 좀 네. 효율성이 떨어지고 만족도가 떨어진다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데 그러면 공적 자원을 들이면 그래서 이제 완전 공영제가 되면 서비스의 질이 더 나아진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예, 일단은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이제 버스 노동자들의 이제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이 일단 필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배차 간격이 굉장히 빠듯하다 보니까 과속을 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이제 종착점에 휴게실이라든지 아니면 화장실이 없어서 휴식다운 휴식을 보장 못하는 것도 현실이고요. 또 이제 식사가 제공되지 않는 회사들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굶거나 도시락으로 때우는 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승객들에게 어떻게 친절하고 싶어도 친절할 수 없는 이 근무 환경부터 좀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신안군 같은 경우에 완전 버스 공영제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어떤 예를 보면은 버스 공영제 이후에 5배 이상의 이제 이용객이 증가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주민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왕래를 하다 보니까 병원이라든지 약국이라든지 목욕탕 등이 새로 신설이 되어서 지역 경제가 좀 활성화되었다. 그리고 버스 운영비는 많이 들 것 같지만
전체 운영비 한 20-30% 정도 낮아졌다고 해요. 예, 그래서 버스 공영제와 이제 적절한 무상버스의 어떤 정책이 결합이 되면 좀 이제 선순환 구조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적으로는 이제 노동자의 근무 환경이라든지 처우를 개선해야 되고, 네. 근데 이게 어쨌든 재원이라는 게 제주도 자체 재원이다 보니까 이게 마냥 지자체 재원을 드릴 수 있을까? 뭐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예, 그 버스 공영제를 이제 하기 위해서 관련된 비용은 노선 인수권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차고지 인수에 대한 전환 비용과 전환 비용 이후에 이제 운영 비용 등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버스 공영제의 운영 비용은 전환을 하면서 이미 그 재정 규모의 한 2-3배 정도는 더 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는 크게 증가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민영대에서 공영제로 전환하다 보면 비용이 좀 상승할 부분도 없잖아 있겠지만 들겠죠. 예. 교통 복지와 이제 시민의 안전의 이제 확대라는 의미에서 좀 접근하는 것이 좀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를 듣고 보면 그러니까 앞서 말씀해 주신 걸 세 가지 공약을 보면 이게 네. 제주 공약인가 아니면 사회 전체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인가라는 의문도 들거든요. 솔직히. 네. 뭐 질문하는 의도는 일단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를 했고 또 이제 대통령 공약이라는 것이 어쨌든 전국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도 이제 전국 공약 중에서 지역 상황에 맞게 좀 구체화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국책 사업이자 지역 최대 이슈 가운데 하나죠. 네. 제주시 2공항. 이걸 이제 완전 폐기하고 현 공항을 확충하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웠는데 당선되면 취임 후 즉시 공항 추진을 중단하고 공항 확충 예산 반영이라는 어떤 추진 계획까지 밝히셨어요. 근데 제 2공항을 찬성하는 목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갈등 해결 과정은 없는 겁니까? 어쨌든 도민의 의견을 따르겠다고 국토부는 얘기를 했고 네. 반대가 나왔고 그러면 이제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약속을 어겼고 그래서 대선 결과에 따라서 추진을 강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정치권이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여당이라든지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아직도 도민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그냥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는 부분이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 아예 대놓고 조기 추진을 이게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정치권이 도민의 어떤 의견에 따라서 책임지고 백지화를 선언해야 된다. 그러지 않은 것에서 갈등이 더 양산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의당에서는 이런 뭐 갈등 해결에 있어서 어떤 구체적인 방안 가지고 계십니까? 일단 뭐 제공항 백지화가 되면 저희가 이제 갈등 기구 센터를 설치를 해서 그동안의 어쨌든 찬반의 어떤 갈등의 고리를 좀 풀어내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다섯 번째 핵심 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4.3의 지속적인 진상규명, 또 평화인권도시 정립인데 눈에 띄는 거는 4.3 정명을 항쟁으로 하겠다라고 밝히셨더라고요. 네. 뭐 근데 학계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 행여라도 그 네. 정명이 또 다른 갈등을 낳는 건 아닌지 또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일단 정명은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민들은 4.3의 어떤 피해 의식이 커서 숨기고 싶어 하거나 아니면 트라우마로 굉장히 존재하고 있는 것도 이제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4.3 당시에 불법 군사재판으로 억울한 누명을 쓴 분이라든지 아니면 생선 수용인과 이제 행방 불명인들이 재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잖아요. 네네. 그리고 4.3 특별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배보상이라든지 추가 진상조사, 그다음에 특별 재심의 근거가 마련돼 있어서 다음의 문제는 이름을 제대로 찾는 일, 정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3에 대한 정명에 대한 이제 논의가 시작되면서 4.3 항정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게 돼서 예, 그렇게 봐야 되는 의견들이 있고요. 아직 합의되지는 않았다. 그리고 이제 확정된 개념은 아니어서 저희 또한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내에서도 더 논의가 필요한 네. 부분이군요. 네. 자치 분야 공약으로 기초자치단체 부활 이게 또 네. 눈에 띄는데 그럼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운영은 어떻게 보면 좀 실패했다라고 보십니까? 이게 처음에 이제 그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할 때의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이게 지금에 돌아보면 행정의 효율성보다는 교육
도청에 이제 공무원은 굉장히 증가한 상황인 거고 네네. 일선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시군구는 이제 공무원이 수가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방자치의 핵심은 주민들의 참여와 자기 결정권이잖아요. 그래서 도지사의 어떤 권한만 지금은 강화돼 있고 제왕적 도지사라는 지금 불판이 지금 일고 있다. 네. 그래서 지금 한편으로는 시장 직선제에 대한 얘기도 많이 있는데 이 또한 법적 어떤 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좀 허상이지 않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완전한 법인격을 갖춘 기초자치 부활이 필요하다. 그래서 특별법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심 후보 측에서 보내주신 공약 중에서 보면 경제관광 분야 3대 공약을 좀 살펴봤거든요. 이게 첫 번째가 코로나 손실보상금 확대고, 네. 두 번째가 무상버스 도입, 네. 세 번째가 이제 농어민 기본소득 월 30만 원 이렇게 내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게 제주 지역 경제관광 분야 활성화 방안으로는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네. 목소리가 있습니다. 지금 제주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코로나로 침체된 민생 경제를 활성화하고 그 도민의 어떤 소득을 증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역 경제의 어떤 실핏줄이라고 할 수 있는 소상공인도 그동안 너무 힘들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분들부터 살리는 게 경제를 위한 일단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버스라든지 농어민 소득도 서민 경제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관광 활성화 측면에서는 앞으로 더 활성화해야 되나? 뭐 이런 좀 근본적인 물음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아마 차고 넘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가 얼만큼 관광객을 받아야 활성화될 것이고 만족할 것인지에 대한 좀 논의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적정 관광객이 얼마인지에 대한 연구조사 좀 필요하고 앞으로는 생태 관광으로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적 선장은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이제 질적 관광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심상정 후보의 제주 공약 뭐 이외에 더 알리고 싶은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까 책임 돌봄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 외로움에 대한 얘기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어쨌든 지금 봉쇄 조치라든지 사회적 거리 두기로 해서 외로움을 굉장히 많이 타고 있다고 하고 이제 4명 중에 1명이 외로움을 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외로움은 하루에 담배 15개를 피우는 만큼의 외로움이 있다. 그리고 외로울수록 굉장히 공격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운동을 전혀 하지 않거나 비만한 사람보다 심근경색이라든지 뇌졸중이 한 20% 정도 더 오고 그다음에 치매에 걸릴 확률도 한 60% 정도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외로움에 대한 법적 제도라든지 공론화가 좀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입법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고 본부장님의 이런 설명으로 인해서 심상정 후보의 제주 공약이 우리 제주 유권자들에게 잘 이해가 됐길 바라면서 남은 대선 기간도 고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